옛날 조선 중기 어느 고을에 과부 박씨가 살고 있었습니다. 빼어난 외모로 온 고을 남정네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으나 앳되고 고운 얼굴과는 다르게 그 성격이 매우 모질고 악독한 데다 박씨의 외당숙이 고을 사또로 부임하고 있어서 어딜 가나 큰 소리를 텅텅 치고 자신의 뿌리가 양반 가문임을 뽐내며 수절하는 걸 자랑해대니 고을의 골치거리이자 기피의 대상이었지요.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리 방만한 것인가?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아 윽박을 질러대니 고을 사람들의 골치가 이만저만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이구, 지독하다, 지독해. 귀신은 뭐하나? 저런 여자를 잡아가지 않고 말이야. 내 죽기 전에 저 여자 집안이 폭삭 망하는 꼴은 보고 죽어야 할 텐데 말이야. 고을 사람들의 수근거림에도 박씨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못난 자들이 자신을 시기하여 그러는 것이라 여기고 더욱 표독스럽게 그들을 대할 뿐이었죠. 생전 남편이 남긴 문전옥답 쉬녀맞이기를 물려받아 박씨의 곳간은 언제나 탐스러운 곡식이 그득했지만 곳간에서 인심 나오는 법이 없어 박씨 집 머슴치고 눈물을 흩뿌리지 않고 나간 사람이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박씨의 고약한 신보를 몇 가지 나열해 보자면 가뭄으로 작황이 나쁜 것을 머슴 탓으로 돌려 세경을 깎고 머슴의 몸이 좋지 않아 일을 못한 날을 적어 놓았다가 또 세경에서 제하고 쭉정이 나락을 세경으로 주며 자신의 논밭에서 고생하며 일해온 머슴들을 농락하기 일쑤였죠. 마님, 이것으로 어찌 올 겨울을 나겠습니까? 제발 사정을 좀 봐주십시오. 이대로는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요. 내가 배가 불러 그런 소리가 나오는구나. 싫다면 이마저도 내어주지 않겠으니 썩 꺼지거라. 내가 관아에 끌려가 사또 앞에서 곤장 맛을 봐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지 보자꾸나. 아니 마님, 정당이란 품삯도 이 후려치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으란 말입니까요? 억울합니다요. 내 놈이 정녕 매운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다는 말이구나.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않으면 아주 경을 칠 테니 그렇게 알아라. 머슴이 억울함을 담아 사연을 호소하기라도 하면 사또인 외당숙을 핑계 삼아 볼기짝에 곤장을 치게 할 것이라고 겁박을 주니 박씨의 악행에도 머슴들은 한마디도 할 수 없어 침을 뱉고는 도망쳐버렸습니다. 들어온 머슴들이 박씨의 고약함을 견디지 못하고 사흘이 멀다 하여 도망쳤지만 박씨는 콧방귀를 끼며 일할 사람은 지천에 널렸으니 아무런 걱정이 없다고 여겼죠. 흥, 못난 것들. 내 놈들 아니면 어디 일할 사람이 없는 줄 아느냐? 배골른 덕에 부릴 놈들이 이 고을에 지천으로 널려 있음을 모르다니 참으로 발칙하기만 하구나? 맵디 매운 꽃샘 추위도 이보다 더 가혹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차갑기 그지없던 박씨의 신보는 나날이 그 위세가 심해져만 갔습니다. 외당숙 사또를 등에 업고 있었기에 그 누구도 박씨에게 고초를 당했음에도 박씨를 건드릴 수가 없었지요. 어느 날 그런 박씨 집에 총각 머슴이 한 명 들어왔습니다. 그래, 자네 이름은 무엇인고? 박씨의 물음에도 이 머슴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어찌하여 대답이 없는 겐가? 내 말이 들리지 않는 게야? 말을 할 줄 모르는 것이냐? 이어진 박씨의 물음에도 이 머슴은 무뚝뚝한 얼굴로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답답해진 박씨는 이 머슴을 쫓아내려다 문득 머슴의 용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단한 어깨가 떡 벌어지고 야생적인 수컷의 느낌이 물씬한 이 머슴은 복식이나 행색도 세간의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그 용모가 제멋대로였고 거칠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어쩐지 박씨의 마음을 움직이는 묘한 매력이 있었답니다. 결국 박씨는 이 머슴을 종으로 들이기로 결심하고 그 후로 여러 일을 시켰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박씨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은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이 머슴의 일하는 태도였습니다. 말 한마디 입 밖으로 꺼내지 않고 묵묵히 박 씨의 지령을 수행하는 성실함이 바로 그것이었답니다. 머슴은 황소처럼 일하면서도 불평 한마디가 없었던 데다 해가 바뀌어도 세경 이야기는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처리할 뿐 박 씨의 신경을 거스르는 법이 없었죠. 무뚝뚝하고 표정 없는 얼굴이 내심 마음에 걸렸으나 이미 이 머슴이 마음에 들어버린 박 씨에게는 오히려 남자다움으로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품삯도 제때 쳐주지 않는데도 도망칠 생각조차 하지 않았으니 아주 싼 값에 부릴 수 있는 실한 머슴이라 이게 웬 떡이냐 싶었지요. 실로 오래간만에 들어온 물건 중에 물건이로구나. 내 이놈을 단단히 빼먹어 곡간을 더욱 풍성하게 불리고야 말리라. 결국 박 씨는 다른 머슴들을 모두 쫓아내고 이 총각 머슴 하나만을 두고 부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혼자 너끈히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해내는 것이 대견하기까지 해 끼니마다 풍성하고 배불리 먹이곤 했지요. 그렇게 시간은 하염없이 흐르고 소나기가 쏟아지는 어느 날 오후 자네 나무를 하러 간 머슴이 점심나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머슴이 말없이 비가 내리는 하늘을 가리키자 그래, 소나기가 오고 있으니 오늘은 이만 쉬도록 하여라. 하고 박 씨가 손짓을 하고는 돌아서려는데 박 씨의 시선이 머슴의 음영은 자신의 집을 거쳐간 숱한 머슴들과는 그 수준부터가 달랐지요. 박 씨는 우물가에서 멱을 감는 머슴 녀석을 보며 가슴을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내 자랑스럽게 수절한 세월이 얼마인데 저 청것의 육신을 보고 이리도 가슴이 요동을 치다니. 생전 처음 느껴보는 야릇한 감정에 박 씨는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멱을 감은 머슴은 기세 좋게 점심상을 처리하고는 고단했는지 툇마루에서 8팔자로 뻗어 낮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 씨는 문득 집에는 박 씨와 이 머슴뿐이라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도무지 주체할 수가 없으니. 그런 생각이 미치자 박 씨는 점점 후끈 몸이 달아오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켜봐온 머슴의 수컷스러움에 이를 악문 채 지나온 밤이 몇 날 며칠인지 헤아릴 수도 없었지요. 이대로 지내다가는 박 씨의 정신이 쏙 빠질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장맛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그날 밤, 박 씨는 주변의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 호치마만 걸친 채 까치발로 몰래 머슴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코를 골며 기세 좋게 골아떨어진 박 씨는 몸을 부르르 떨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머슴이 자는 사이 음흉하게 일을 치르려던 찰나 자고 있던 머슴이 갑자기 눈을 뜨고는 박 씨를 낚아채는 것이 아니겠어요. 깜짝이야. 무슨 짓이냐? 어서 놓거라. 깜짝 놀란 박 씨는 저항하려 했지만 바위덩어리 같은 머슴의 힘에 벗어날 수가 없었죠. 지천으로 퍼져나가는 통에 야음을 틈타 울던 산새들마저도 지저귀는 것을 멈추는 시간이 한참을 흘렀습니다.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이튿날 아침 안방 금침 위에서 눈을 뜬 박 씨가 자신의 옆에 있던 머슴의 존재를 느끼곤 흠칫 놀랐습니다. 머슴은 이미 잠에서 깨어난 상태로 희죽희죽 웃으며 박 씨를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아니, 저놈이 어찌하여 저리도 방만한 얼굴로 희죽거리고 있는 것이냐. 간밤에 대체 내도 무슨 짓을? 그제서야 정신이 퍼뜩 들게 된 박 씨의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행여 고을 사람들이 눈치라도 채게 될 것이 두려워진 박 씨가 서둘러 머슴에게 손짓을 하며 말하였지요. 이제 그만 나가서 일을 보거라. 언제까지 이 방에서 죽치고 앉아 농땡이를 부릴 심산이야?
간밤에 일은 긴 말할 필요 없으니 깨끗이 있고 내 본분을 다하면 되는 것이다. 알겠느냐? 박 씨의 말에 능구렁이 같은 미소만 짓던 머슴이 대뜸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약물이 터지니 내 이제야 말문이 터지는군. 그래, 하실 말씀은 그것이 전부요? 머슴의 목소리를 들은 박 씨는 그야말로 아연실색하여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껏 머슴은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낸 적이 없기에 박 씨는 짐짓 이 머슴이 말할 줄을 모르는 자라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죠. 박 씨의 놀란 표정은 아랑곳 없이 머슴은 아예 떡하니 방 중앙의 책상에 기대 앉아 잔뜩 거드름을 피우며 말했습니다. 어흠, 간밤에 힘께나 썼더니만 온몸이 찌뿌둥한 것이 나 오늘은 일 못하겠소. 거 가서 실한닭이나 한 마리 골라다가 잡아주시오. 내 몸보신이라도 좀 해야 쓰겠소. 문득 온 고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열여상을 탔던 박 씨는 그만 앞이 캄캄해지고 말았습니다. 필시 말을 하지 못하는 자라 입 밖으로 소문이 나지 않을 것으로 믿어 이를 저지른 것이었는데 말문이 터진 것도 모자라 이렇듯 기세 좋게 주인 행세까지 하다니요. 외당숙 사또에게 사실을 고하면 이 머슴 나부랭이 하나쯤이야 손쉽게 작살낼 수야 있지만 그렇게 되면 온 고을 사람들이 박 씨가 머슴을 데려다 버린 파렴치한 작태를 모두 알게 되어 동네방네 온통 까발려질 것이고 열여상을 준 사또의 위신은 뭐가 되며 온 고을에 수저를 자랑했던 자신의 체면은 또 뭐가 되겠습니까? 박 씨의 머릿속에서 고을 사람들이 자신에게 쏘는 비난의 화살이 망령처럼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결코 현실로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었지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박 씨는 머슴의 태도에 끓어오르는 분과 찰나의 욕정을 이겨내지 못해 가벼이 움직인 자신에 대한 분을 함께 삭히며 말했습니다. 알았네. 알았어. 닭 잡아 올릴 테니 조금 기다리시게. 말이 나오지 않을 만큼 뻔뻔하고 능글맞은 머슴의 태도에 주눅이 들어버린 박 씨는 울먹임 가득한 목소리를 낼 수밖엔 없었지요. 그렇게 박 씨가 어쩔 수 없이 차려온 닭백숙을 먹고 난 총각 머슴. 저기 말일세. 여보게. 백숙도 먹었으니 이제 그만 나가서 일을 보시게. 오늘도 해야 되는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이러면 쓰는가? 박 씨가 사정하듯 하일렀지만 머슴은 능글맞은 표정으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허, 나는 그런 건 모르겠고 거속이나 차리게 냉수나 한 사발 떠오시오. 뱃속에 느끼한 기름이 들어가니 이거 영 할 맛이 나질 않는구만. 아니 뭐가 어쩌고 어째? 보자 하니 이놈이 점점? 어째 표정이 영 깨림칙한 것이 마음에 내키지 않는 모양인데 뭐 아쉬울 것 없소. 지금 당장 사또께 달려가 내 수절하던 과부와 벌였던 일을 아주 소상히 동네방네 밝힐 터이니 말이오. 저기 여보게 아닐세. 아니야. 내가 잘못했으니 노여움을 푸시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있을까요? 뭔가 일이 단단히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낀 박 씨였지만 후회해도 때는 이미 늦고 말았죠. 이미 다른 머슴들마저 모두 쫓아내버린 터라 박 씨는 그야말로 머슴의 말에 순종할 수밖엔 없었습니다. 논밭이며 곳간이며 장작이며 기타 자빌이며 온 천지가 머슴이 도맡아 하던 일이라 당장 일손이 급했던 것은 박 씨였으니까요. 게다가 그간 머슴이 너무나 살뜰히 온 집안일들을 처리해 주었기 때문에 박 씨는 편리함과 게으름에 젖어 간의 살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흐름도 놓쳐버려 이 머슴의 손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었습니다. 박 씨는 어쩔 수 없이 이 머슴의 생짜를 고스란히 들어줄 수밖에 없게 되었지요. 내 너희 청대로 하겠으니 마음을 돌리고 우리 대화를 잘 해보게나. 그날 이후로 머슴은 아예 안방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고 한 번 책을 잡혀버렸던 박 씨는 이 머슴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엔 없었지요.
영색이 양반 가문이라고 떵떵거렸던 자신에게 머슴을 방해해 들인 요망한 여인이라는 꼬리표가 달리는 것은 죽기보다도 싫었으니 말입니다. 머슴은 박 씨의 곳간을 열어 그간 박 씨에게 핍박받고 품삯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쫓겨났던 일꾼들을 모두 불러 모아 그들에게 곡식이며 고기며 풍족하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지요. 마님은 이제 새 사람이 되기로 작심하신 차이니 자네들은 그리들 알게나? 곳간에서 곡식을 받아든 일꾼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머슴은 박 씨에게 그 광경을 고스란히 지켜보게 하였지요. 문득 자신에게 고맙다며 연신절을 하는 일꾼들을 보고 있으니 박 씨의 마음 한켠에서 말할 수 없는 감정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그간 혼자 된 몸으로 스스로를 지키려 나를 비롯한 모든 이들에게 너무나 가혹하게만 살아온 것 같구나. 이들이 이렇다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나 스스로가 부끄럽기 그지없다. 박 씨는 북받치는 우애와 서글픈 자신의 처지에 비관하여 그만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머슴은 박 씨에게 다가가 그녀를 위로해 주었죠. 그리고 그간 자신이 계획하고 실행해온 모든 내막을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그는 박 씨의 고약한 심보를 고쳐주기 위해 일부러 그녀의 집으로 머슴살이를 들어온 것이었지요. 그대가 내 눈을 깨워주었으니 이제서야 내가 정신을 차릴 수가 있게 되었소. 그간의 행실이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소이다. 박 씨는 그 이후로 머슴과 함께 지내며 어려운 소작농들에게 풍성한 세경을 베풀면서 은덕을 쌓고 지내게 되었습니다. 고을에서는 견심하여 새 사람이 된 박 씨에 대한 칭찬이 자자하여 그녀는 진정으로 칭송받는 고을의 유명인사가 될 수 있었다는 후문이 옵니다.